안녕하세요. 명순회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양을 얻는 섭생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명수식 섭생을 권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명수식 섭생에서 금화라는 현미밥, 콩밥, 생채소, 견과류, 생식가루는 절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 피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절대 드시면 좋지 않다고 누누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명수식 섭생을 할 때 왜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는지 음식별로 구분해서 이치를 따져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명수식 섭생에서 고기를 권합니다. 자, 고기는 왜 우리가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음식 중에 영양 밀도가 가장 높은 게 고기입니다. 자, 많은 자연식 대가들이 고기를 비난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 병에 걸린다, 그리고 인간은 육식동물이 아니고 어금니 구조로 봐서 곡체식 동물이라서 고기를 먹으면 병이 걸린다, 고기가 소화될 때는 많은 독소가 생긴다, 이런 많은 이유를 들어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식물들만 먹고는 우리가 충분한 영양을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식물들은 고기보다 영양학 측면에서도 빈약하고, 또한 흡수 동화율, 즉 소화율, 흡수 동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은 흡수력이 너무 낮은 사람한테는 영양 부족이 되고 너무 말라버리고, 그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소실되죠.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튼 고기가 제일 도움이 됩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고기가 보약이었죠. 허약자나 산모한테 개소주, 소족, 돼지족을 삶아줬죠.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현대는 고기가 건강에 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가공식, 가공한 탄수화물이라든가 튀긴 음식, 이런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비만이 아주 많아졌죠. 비만이 많아졌기 때문에, 즉 비만인 사람은 고기까지 많이 먹게 되면 더 살이 찌겠죠. 그리고 혈관을 막고 심장병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고기가 건강에 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고기는 왜 영양 밀도가 가장 높냐? 자, 쥐가 썩을 때는 구더기가 생기지만 야채나 과일이 썩을 때는 구더기가 안 생깁니다. 그 이유는 영양이 없기 때문에 안 생기는 것입니다. 곡식에서는 이 구더기보다 더 적은 벌레가 생깁니다. 즉 고기보다는 영양이 적기 때문에 적은 벌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곡식에서는. 그러나 야채나 과일에서는 그런 조그만한 벌레조차 안 생기죠. 그만큼 영양 밀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초식동물을 보면은 하루 종일 풀을 먹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 밀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죠. 그 풀이 농축돼서 소고기 1kg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풀의 영양이 농축된 게 고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식동물은 가끔 2, 3일에 한 번씩만 배불리 먹고 안 먹습니다. 즉 영양 밀도가 높은 고기를 먹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야채, 과일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육고기와 이 영양을 비교해 보면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흡수 동화율도 굉장히 낮고요. 자, 그러니까 고기를 적당히
깨끗한 고기를 구해서 현재 질병이라든가 체중 또는 나이를 따져서, 그러니까 한창 자라는 아이들은 고기를 어느 정도 먹어야 발육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령, 나이 들어서 근육이 너무 소실되는 나이 때는 고기도 적당히 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기는 어느 부위에 영양이 가장 많을까요? 자, 보통은 살코기만 먹죠. 육고기를 먹을 때. 자, 근데 영양이, 미네랄이 많은 곳은 바로 내장에 있습니다. 내장. 왜 내장이 많을 수밖에 없을까요? 자, 근육, 즉 살코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되겠죠. 내장은. 그래서 간이라든가 이런 허파, 이런 대장, 소장, 위장, 이런 내장에 더 영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동물이 사냥감을 잡으면은 내장부터 훑어먹습니다. 피를 핥아먹고요. 그리고 모든 동물이 죽으면은 바로 내장부터 썩습니다. 그 이유는 영양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이 그 내장에서부터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고래가 상어를 사냥해서 잡아먹는데 그 간만 빼먹습니다. 다 이게 본능입니다. 그 영양이 많다는 것을 알고 거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 내장보다 영양이 많은 것은 골수입니다. 골수. 그래서 부모 등골 빼먹는다 이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등골은 먹을 수가 없죠, 마음대로.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살코기보다는 내장을 드시는 게 더 많은 영양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내장탕이라든가 소머리국밥, 이런 순댓국 이런 것들을 주로 먹습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은 이 살코기보다는. 자, 그리고 고기 드실 때는 절대 제가 명수식 섭생에서 양념범벅으로 먹지 마라. 즉 불고기라든가 그 양념한 갈비, 양념범벅 아구찜, 이런 것들을 드지 말라고 그러죠. 그 양념범벅은 불에 고열로 익힐 때 당화 반응을 일으키면서 많은 독소를 만듭니다. 어떤 동물도 그냥 단순하게 먹지 그렇게 양념해서 먹지 않죠. 자, 그리고 회, 우리가 이제 서양인들은 내어로 먹죠. 피가 뚝뚝 떨어지게. 자, 고기는 가장 많은 영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로 익히면 손실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육회라든가 회, 쉬운 것은 아니죠. 이제 위생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날로 먹는 그 회 같은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날로 먹을 때 더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다. 소화도 쉽고요. 제가 다른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육회라든가 회 또는 그 서양인들이 내어로 먹는 이유는 소화가 쉽고 영양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소화가 안 된다면 그렇게 먹을 이유가 없겠죠. 자, 위생을 생각해서 조금씩 드시는 건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고기 종류는 다 비슷하죠. 기어다니는 군백이나 계란이나 또는 돼지고기, 소고기, 물고기, 닭고기, 그걸 다 통칭해서 육류라고 합니다. 자, 육류는 단백질이 주성분이죠. 지방도 많고, 즉 녹말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는 녹말이나 섬유소는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류는 딱히 어떤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죠. 그리고 거의 독성이 없기 때문에 온갖 육류를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란도 육류입니다. 그리고 우유도 녹아있는 고기고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자, 이 모든 것은 이제 육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육류도 아까 뭐 같은 그 육류라면은 내장에 더 영양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육류가 더 영양이 많을까요? 자, 물고기가 있고 육고기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영양이 더 많을까요? 그것은 육고기입니다. 즉 고등 생명체죠. 그리고 오래 살고 즉 수명이 긴 동물이 영양이 더 많습니다. 자, 왠지 더 더럽게 느껴지죠. 왠지 먹었을 때 더 피를 오염시킬 것 같아요. 육고기가.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물고기 즉 생선을 드시죠, 주로. 그 말도 맞지만 영양적으로 육고기가 더 낫죠. 즉 영양이 많기 때문에 더 더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물은 깨끗해 보이고 피는 더러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물 속에는 아무런 영양이 없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그래서 깨끗해 보이는 것입니다. 피는 영양이 많기 때문에 쉽게 썩고 부패를 하죠. 그래서 더러워 보이는 겁니다. 영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또 부패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영양밀도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질병에 따라서 뭐 그렇게 육고기를 피한다면은 그 생선이라도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명수식 섭정에서는 양념 범벅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찌거나 익히거나 위생을 생각해서 날고기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육식을 권합니다. 자, 고기는 영양밀도가 가장 높고 흡수 동화율이 가장 높은 음식이라서 또 소화도 쉬워서 우리가 고기는 많이 먹고도 좀 소화가 쉽죠. 그래서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곡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곡식. 자, 곡식은 아까 조그만 쌀벌레가 생긴다고 했죠. 이 곡식은 많은 또 영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곡식이라도 곡식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녹말 음식이 있죠. 녹말. 물론 우리가 단백질 많은 콩도 우리가 곡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보리, 밀, 쌀, 그리고 이제 각종 그 곡식들 있죠. 잡곡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같은 녹말 음식인데 이제 곡식처럼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또 식물로 된 녹말 음식 있죠. 자, 이 녹말 음식은 그 야채나 과일보다 영양밀도가 높아서 주식으로 많이 먹죠. 자, 근데 이 같은 녹말 음식이라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제 곡식인데요. 자, 이 곡식도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소화가 쉬운 곡식이 있고 어려운 곡식이 있습니다. 아까 고기는 소화가 다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죠. 딱히 소화가 어려운 고기, 소화가 쉬운 고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식물들은 같은 곡식이라도 다 이 소화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명수식 섭정에서 현미는 먹지 마라. 현미밥은 먹어봤자 흡수 동화율이 극히 낮다. 그래서 발효시켜서 먹자. 그래서 그게 바로 현미 누룩효소입니다. 자, 현미에는 영양이 굉장히 많죠. 이 쌀눈만 모아놓은 곳에서는 주위에서 생기는 큰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만큼 영양이 많은 게 바로 쌀눈입니다. 자, 그런데 발효시키지 않고 먹으면은 그게 0.1도 흡수 동화가 안 되고 대장에서 괜히 썩습니다. 견과류나 콩처럼. 그래서 현미밥은
드시면 안 되고 꼭 발효시켜서 현미효소를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미의 영양뿐만 아니고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영양, 원물에 없는 영양, 즉 현미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영양까지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영양 밀도가 높은 현미의 영양뿐만 아니라 미생물이 만든 영양까지 얻을 수가 있는데 흡수 동화율이 매우 좋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되겠죠. 자, 사람들이 보리밥을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는데 이 보리는 같은 탄수화물에도 이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드시려면 조금씩 드시던가 안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밀이라든가 밀 종류 있죠. 카뮤트, 밀, 귀리. 자, 이런 것들은 거친 음식이죠. 그래서 서양인들이 꼭 과거 서양인들이 발효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먹는 것보다는 소금만 넣고 만든 바게트처럼 이렇게 통밀이나 뭐 백밀 구분하지 말고 그냥 발효시킨 빵, 담백한 빵은 조금 드셔도 좋다. 이 담백한 빵, 즉 발효된 빵은 변에 좋다. 그래서 드셔도 좋다. 이 명수식 섭정에서 그렇게 권하죠. 자, 이 곡식은 아무튼 탄수화물 음식이고 두 군데서 이 소화가 됩니다. 유장이나 소장에서 흡수되고 흡수가 안 된 것은 대장에 가서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된다. 내 소화효소에 의해서 가장 쉽게 분해되고 또 대장에서 미생물에 가장 쉬운 먹이는 백미다. 그래서 동남아인들의 주식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나 대장에서 그 미생물이 건강치 못해서 설사나 변비가 있는 사람일수록 흰쌀밥을 드셔라. 제가 꼭 그렇게 권하죠. 변이 무르거나 위장이 불편한데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은 백미밥보다 못하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자, 곡식은 백미밥이 가장 편하니까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백미밥을 곁들여라. 자, 그리고 이제 야채나 과일. 제가 잘 익은 과일은 권하죠. 그렇지만 장에 좋은 것은 녹말 성분이 많은 그 바나나나 뭐 감, 홍시, 꽃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사과라든가 귤 같은 것을 먹어도 변을 나빠지게 만들 수 있다. 토마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일은 가리는 것 없이 잘 익은 것은 적당히 먹는 것이 또 좋다. 제가 이렇게 명수식 섭성에서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야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채. 자, 야채는 이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거의 없는 그 섬유소죠, 섬유소. 자, 이 섬유질은 다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먹입니다. 자, 근데 이 섬유소가 종류에 따라서 대장에서 발효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 이겁니다. 자, 이 식물들 우리가 먹는 야채 종류는 굉장히 가지수가 많죠. 그리고 뿌리채소, 열매채소, 잎사귀채소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이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권하죠. 뭐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장에 좋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다. 그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야채가 좋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은 현재 장이 안 좋은 사람이 그게 장에서 발효가 잘 되는지 많은지 따지지도 않고 막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막 설사나 물음변인데 막 토마토나 뭐
그 야채를 막 갈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좋은 줄 알고 그냥 야채를 많이 먹으면 피도 깨끗해지고 장이 좋아지는 줄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변이 더 나빠집니다. 위장도 나빠지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생채소는 변에 안 좋다. 뿌리나 열매는 조금 낫다. 그래도 피클이나 장아찌를 먹는 게 좋다. 뿌리나 열매도. 자, 그래서 특히 잎사귀를 조심해야 되는데 생잎사귀는 절대 먹지 말고 김치나 말린 나물로 먹는 게 좋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과도한 섬유질. 자, 우리 한국식 밥상은 너무나 많은 섬유질이 있다. 그래서 현재 장이 안 좋은 분일수록 섬유질 섭취를 줄여야 된다. 그 섬유질도 좀 소화가 쉬운 뿌리나 열매 위주로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단순하게 드셔야 된다. 이렇게 권하죠. 자, 그래서 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백미밥을 늘리고 섬유질 양이나 종류를 줄이고 최대한 부드럽게 뿌리나 열매로 부드럽게 해서 드셔라. 이렇게 권합니다. 명수식 섭생에서는. 건강한 사람이야 뭐 김치도 여러 가지 드실 수 있고 뭐 나물도 뭐 야채도 과일도 좀 드실 수가 있죠. 아무튼 명수식 섭생에서는 생잎사귀는 드시지 마라. 그리고 뿌리나 열매도 되도록이면 껍질은 드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장아찌나 익혀서 드셔라. 이렇게 권하죠. 자, 그 다음에 콩이나 견과류, 콩밥은 절대 드시지 말고 발효된 청국장이나 좀 약간의 두부 정도 드셔라. 청국장, 된장, 연두부가 좋죠. 된장. 그리고 견과류는 절대 먹지 마라. 식물성 단백질과 농축된 게 견과류죠. 근데 견과류 안 드시는 분이 없죠. 특히 캐슈넛 같은 거, 외국 물 건너온 것들 참 맛있죠. 고소하죠. 맛있는 이유가 지방이 많기 때문이죠.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이 견과류는 이 소화효소에 굉장히 분해가 어렵고 대장에서 다 부패를 합니다. 자, 이 견과류는 지방이 많죠. 즉 극저온에, 즉 냉동실에 넣어놔도 절대 얼어 죽지 않고 썩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물에 넣고 아무리 오래 삶아도 그 기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우리가 생선이나 돼지 고기는 금방 기름이 떠오르죠. 그리고 뼈를 삶아도 뼛속에 있는 국물이 우러나오죠. 사골 국물이. 자, 이렇게 물에 넣고 끓이면 모든 게 이렇게 우러나옵니다. 그렇지만 쌀은 기름 덩어리인 뭐 호두잣, 뭐 캐슈넛 같은 거 한번 넣고 삶아 보십시오. 기름이 안 떠오릅니다. 자, 열이 분해하기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효소도 분해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니까 이놈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호두나 잣 이런 그 견과류가 노지에, 습한 노지에 떨어져서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아야 되고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미생물이 그걸 먹어 치우려고 할 때 그게 쉽게 먹히면 안 되겠죠. 자, 미생물은 이빨이 있는 게 아니죠. 자, 이빨이 있다면 뭐 아무리 소화가 안 돼도 그걸 씹어버리겠죠. 자, 그렇지만 미생물들은 이 효소라는 것을 분비해서 그걸 분해합니다. 이 효소에 분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견과류나 이런 씨앗들은. 그래서 아주 분해가 어려운 물질로 자기 몸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내 소화효소가 그걸 분해를 못 시키는 겁니다. 안 사가요. 그래서 콩나물 대가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깨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소화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씹어서 하는 게 아니고 효소로 그 분자 구조를 풀어 해체해야 그게 분해가 되면서 내 몸으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화학적인 분해가 어려운 물질이 바로 견과류고 콩입니다. 그래서 견과류는 진짜
0.1도 도움이 안 되고 피해만 줍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슈퍼푸드로 생각을 하죠. 당질도 무섭고 고기도 무섭고 그러니까 견과류가 딱입니다. 혈당도 안 올리고 고기도 아니고 나쁜 고기도 아니고 입에는 맛있고 그래서 견과류를 간식 삼아 많이 드시죠. 자, 견과류를 많이 드신 분은 반드시 방구를 많이 끼고 변에서 냄새가 나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 이런 이 분해가 어려운 이 생명력이 강한 이런 식물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어떤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좋게 말해서 항산화 물질이지 자기 몸을 보호하는 독소들입니다. 뭐 렉틴, 피틴산, 뭐 소화효소 저해제 이런 것들이 장에서 부패하면서 피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곤한 몸이 드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하고 그 견과류를 열심히 드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체질에 따라서 그게 소화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소화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킵니다. 아무튼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 유익균 증식을 막고 부패균만 증식해서 피를 오염시키는 가장 나쁜 음식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정점 0.1도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양을 얻는다고 통곡식인 현미를 먹고 그리고 콩을 밥에 잔뜩 넣어 먹고 견과류를 먹고 생식, 생채소나 막 생현미, 생식 가루를 먹고 녹즙을 마시는데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섭생법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양을 얻는 방법이 아니고 영양실조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선조들이 정말 50년 전까지만 해도 영양이 부족해서 병에 걸렸던 시절이었죠. 그런데도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수천 명이 1000년이 넘게 매일 먹으면서 그걸 몰랐겠냐는 것이죠.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서양인들이 통밀의 영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빵으로 발효시킨 그런 생존을 위한 그런 선택,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콩의 영양을 얻기 위해서, 콩의 해로움을 제거하고 영양을 얻기 위해서 된장, 청국장을 만들었고, 무엇라도 먹을 것을 영양이 부족해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또 굶주렸기 때문에 무엇라도 갖다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것을 안 먹었냐는 것이죠. 그건 절대 영양을 얻을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이고, 자, 우리 조상뿐만 아니고 동남아인, 전 지구인 과거 역사에서 통곡식, 즉 발효시키지 않은 그 현미 같은 통곡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식을 건강이나 치병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기록도 없고요. 자, 왜 그러면 이 현대인들한테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건강식이 됐냐? 즉 비만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살을 빼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 영양을 얻어서 살이 쪄버렸다면 절대 건강식이 못 됐겠죠. 자, 그것은 이제 좀 뚱뚱한 사람한테나 좀 살을 빼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즉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섭생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물론 다른 탄수화물이나 뭐 그 다른 음식을 열심히 먹으면서 이 식물들을 먹으면은 또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고기도 좀 적게 먹고 가공식품도 안 먹고, 그리고 이 식물 위주로 먹게 되면, 제가 드시 말하는 식물 위주로 먹게 되면은 흡수력이 낮은 사람은 살이 너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죠. 항암이나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소화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음식도 못 먹는데 또 그런 음식만 찾아 먹으니까 더 영양실조에 걸려서 더 살이 빠져버리죠.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위장이 나쁜데, 장이 나쁜데 그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위장이 망가지고 더 많이 설사를 해버리죠. 자, 식물들은 무조건 피를 깨끗이 해주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착각입니다. 자, 저는 고기를 매일 먹지만 변에서 냄새도 안 나고 방구도 안 끼고 변기물이 깨끗합니다. 꼬들한 변을 보기 때문에. 그 이유는 고기를 먹어도 대장에서 부패하지 않게 먹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현미밥, 견과류 이런 생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대장에서 부패를 합니다. 자, 고기까지 먹고 같이 부패를 하기 때문에 더 변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자, 아무리 고기 안 먹고 아무리 가공식을 안 먹어도 견과류나 생잎사기 이런 콩밥을 먹게 되면 반드시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식물들을 먹고 피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고기는 피를 오염시키고 식물들은 피를 깨끗이 한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다는 것. 자, 고기를 먹어도 대장에서 부패하지 않게 먹는 방법이 바로 명수식 섭생입니다. 자, 우리는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을 얻어야 된다. 자, 영양을 얻기 위해서는 영양 밀도가 높은 고기를 약간 곁들이면서 곡물, 즉 현미를 발효시켜서 현미의 영양을 온전히 얻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영양을 두 군데서 얻는다. 즉, 내 소화효소로 직접 얻는다. 그게 고기와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양을 얻는 방법은 대장에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주는 영양이다. 대장에서 주로 발효되는 음식은 탄수화물과 섬유질이다. 그런데 대장에서 발효가 쉬운 탄수화물이나 섬유질이 있다. 가장 쉬운 탄수화물은 백미밥이다. 물론 현미효소도 현미로 만들었지만 발효시킨 이 현미는 장내 좋은 먹이가 된다. 자, 그리고 섬유질 중에서도 장내 발효가 쉬운 섬유질이 있고 어려운 섬유질이 있다. 장내 환경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뿌리나 열매 채소 위주로 먹고 잎사귀 채소를 조심하는데 이 생잎사귀는 건강한 사람, 장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먹을 이유가 없고 다 변을 나빠지게 만든다. 생잎사귀는. 자, 그래서 장내 발효가 쉬운 음식은 바로 뿌리나 열매고 생보다는 피클이나 장아찌 또는 익혀서 그리고 장이 극히 안 좋은 사람일수록 이 섬유질 섭취량을 총량을 줄여라. 단순하게 푹 익혀서 드셔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견과류는 또 우리가 볶아서 먹기도 하는데 볶으면은 굉장히 해롭다. 더 해롭다. 그래서 볶든 안 볶든 연령이나 질병이나 체질에 상관없이 견과류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영양을 얻을 수 없다. 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드시지 말한 것을 식단에서 제거하고 현미효소와 발효음식 그리고 명수식 섭생으로 영양을 얻어서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마른 사람은 살이 찌고 머리숱이 늘고 빠지던 머리털이 안 빠지고 그리고 생리량이 늘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건조했던 질속도 촉촉해졌다. 자, 영양을 얻지 못했다면은 피부가 좋아질 리가 없죠. 자, 영양이 들어가니까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진 거겠죠. 아무튼 명수식 섭생과 현미효소 그리고 발효음식
그리고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게 먹는 게 가장 많은 영양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미밥은 절대 영양을 얻을 수 없는 음식이고, 콩이나 견과류도 흡수 동화율이 극히 낮고 대장에서 부패하니까 절대 영양은 고사하고 영양식조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양을 얻기 위한 섭생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